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익 LC 제키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파트 3와 4에 등장하는 필수 패러프레이징 어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최근 시험에서는 어떤 패러프레이징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 3, 4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파트 3는 대화고요. 파트 4는 혼잣말 또는 담화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우리 파트 3와 4가 다 문항수가 좀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39개의 대화를 듣는 건 아니죠. 우리 각 대화당 3문제, 각 담화당 3문제 이렇게 한 세트가 3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듣고 문제를 푸는 건 어렵기 때문에 대화든 담화든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다 듣는다는 건 아직 풀이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 가장 먼저 스키밍이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와 보기를 읽고, 그래서 RC라고 되어 있죠? 잘 읽고 어디에서 정답을 잡아줘야 되는지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요. 스키밍을 잘 해놔야, 미리미리 어디서 나올지를 예측해놔야 들으면서 LC를 하면서 정답을 찍는 걸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들으면서 정답을 찍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내가 대화 속에서 듣는 단어 혹은 담화 속에서 듣는 단어와 보기에서 내가 보면서 정답을 체크하잖아요. 보는 단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근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 경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출제 경향을 안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를 알면 전반적으로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제는 주제, 문제점, 목적, 화자, 장소 문제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왜 주제 옆에 문제점이라고 해놨냐면 우리 토익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는 항상 고장이 나고요. 그렇죠? 항상 그 제품은 품절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세미나나 이벤트, 어떤 각종 이벤트가 있죠. 각종 이벤트는 다 딜레이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연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악천 후 이런 문제점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화두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주제 옆에다 문제점이랑 비슷한 문제다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세부사항 문제로는 좀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이유를 묻는다든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냐 정도를 묻는다든지 방법이나 의도 파악 추론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중간 타자로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간 문제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줘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타이밍을 놓칠 수 있죠? 제안 요청 그리고 두 넥스트 문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안 요청과 두 넥스트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 유형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부사항 문제에서 잘 못 잡겠다 싶으면 어디로 빨리 넘어와야 된다? 마지막 한 줄 내가 집중해보자. 제안 요청 안에 시그널 잡아보자. 그래서 제안 요청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잡아주시는 게 적절한 시기에 포기하는 것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요즘 시험에서 어떤 어휘들이 패러프레이징이 되는지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떤 어휘들을 좀 조심해줘야 되는지 자주 나오는 패러프레이징 어휘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주제, 문제점 비슷한 거라고. 자, 고장이 나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요. 여러분 뭔가 broken 됐다 혹은 not working 한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듣고 바로 인지할 수 있죠. 아, 고장 났구나. 작동을 안 하는구나. 요 정도로. 근데 얘가 어떻게 재표현될 수 있다? out of order. 아, 이거를 주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out of order는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무슨 뜻이다? 고장이 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 거의 모든 선박, 크루즈 지연되고요. 비행기 지연되고요. 미팅 지연되고요. 그렇죠? 컨퍼런스 지연되고 허다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딜레이 정도는 우리 공항에서도 많이 쓰는 거니까 잘 알고 있죠. 어떤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behind schedule. 스케줄보다 더 뒤에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이 밀렸다라는 거죠. cannot meet deadline. 이거는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할 거다. 뭔가 지연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scheduling issue. 우리 영국 발음으로 이거 뭐라 그래요? scheduling issue.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을 해주죠. 그래서 스케줄끼리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딜레이가 되거나 앞당겨지거나 바뀌거나 이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죠. 혹은 scheduling conflict라고도 합니다. conflict는
A라는 이벤트와 B라는 이벤트가 같이 동시에 일어나서 충돌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연이 되는 이슈들 어떻게 재표현될 수 있는지 다양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품절이 났다라는 건 재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재고가 없을 때 unavailable이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재고 관련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 stock을 많이 떠올려요. 스톡이 없다,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sold out 됐다 혹은 unavailable, 이용할 수 없다. 이것도 바로바로 탁탁 팝업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제품에 하자가 있다, 제품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defect가 있다, flaw가 있다, 아니면 뭐 손상이 있다, 혹은 자주 일어나는 그런 하자로는 parts missing, 우리 부품이 없다. 뭐 이런 하자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악천 후 poor weather, bad weather, severe weather, 혹은 heavy rain, 혹은 snowfall 이런 식으로 뭐 각종 악천후들, severe 특히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심각한 날씨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severe S로 시작하죠. 같이 어떻게 외울 수 있어요? serious weather, 그렇죠? 우리 심각한 weather 이렇게 같이 S자로 시작하는 serious 같이 연상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넘어가 볼게요. 동사로는 또 어떤 애들이 자주 재표현이 되는지, 동사 자리가 우리 보기에서 재표현이 될 때 어떻게 재표현이 되는지. 자, 내가 대화에서는 뭐 너 이거 install 설치했니? 프로그램 did you install the program? 그러면 어디로 재표현이 될 수 있어요? set up, 그렇죠? 근데 무조건 set up으로만 재표현이 되냐? 그렇지도 않죠. did you set up the program 이렇게 내가 들었어요. 그럼 반대로 어디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install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표시를 해놓은 건 어느 쪽으로도 재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쪽도 보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전통적으로 Did you call? 너 전화했니? Did you call Andy? 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재표현 잡아줘야 돼요? contact. call과 contact은 그냥 같은 어휘다, 같은 뜻이다 라고 바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출하는 거 submit, hand in, turn in. 여러분 이렇게 좀 라임에 맞춰서 submit, hand in, turn in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파트 1에서도 그렇고 시선 처리 동사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파트 3에서도 볼 수 있는 건 뭐 너무 많죠. 특히나 뭐 리포트, 보고서를 본다, 뭐 아니면 스케줄을 본다, 뭐 아니면 뭐 주문지를 본다,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때 무언가를 보는 거, 뭐 소설책을 보다, 뭐 이럴 때도 read, 보는 거, review, 뭐 검토하는 거, 그리고 go over. 여러분 go가 나오면 뭔가 간다 이런 의미로만 해석을 하는데 go over는 훑어보다, 이렇게 눈으로 쭉 한번 살펴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다가 아니에요. 간다가 아니고 살펴보다, 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변경하다, 뭔가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꾼다는 게 change 말고도 너무나 많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change 말고도 adjust, 조정하는 겁니다. 조정하는 것도 결국에는 바꾸는 거죠. 그리고 revise, 수정하는 거. 수정하는 것도 검토하는 거, 변경한다 라는 의미로도 연결시켜 줄 수 있고요. 마지막 제가 업데이트라고 적어놨죠. 여러분 보통 업데이트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죠? 업데이트가 업데이트지 뭐 업데이트가 뭐 다른 뜻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는 옆에 어떤 것들이 많이 오냐면 뭐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한다, 아니면 주문을 업데이트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같이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든 뭐 주문서든 아니면 뭐 반품지든 뭐 이런 것들을 바꾼다, 스케줄을 바꾼다 라는 의미로, 업데이트는 뭐랑 똑같은 의미? change한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잡아두실게요. 자, 그 밖에도 알리는 거 뭐 있어요? notify, inform, 아주 기본적인 거죠. 뭔가를 알리는 거. 근데 저희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notify는 노티스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노티스를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돼요. 노티스는 공지라는 뜻이죠. 노티스를 주는 게 notify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랑 연결해서 외우면 될까요? information, 정보를 생각하면서 inform, 정보를 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동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제가 check, confirm, verify 해서 확인하다라는 동사에 또 포인트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check나 confirm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체크, 확인하다, confirm, 확인하다.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check, confirm은 많이 써주는데 verify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기에서 verify 나왔는데
verify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verify도 확인하다라는 의미로 같이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하는 거 볼까요? 감독하는 건 매니저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anaging을 한다, supervise 감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versee가 있습니다. oversee는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oversee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측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감독하다 전체적으로 둘러본다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챙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사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명사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우리 세일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세일은 동의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special offer 기억해 두셔야 돼요. 스페셜한 건가? 뭐 이렇게 아니면 special deal 뭐 이렇게도 등장합니다. 우리 보통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특가 떴다, 특가 딜 떴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딜이라는 건 세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할 거다, 뭐 쿠폰이 주어질 거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뭘 암시하죠? 아, 세일에 대한 걸 암시하기 때문에 뭐 쿠폰, 디스카운트 얘기 나오면 또 세일을 골라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볼게요. 뭐 employee. 자, 직원을 나타내는 동의어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어가 많다는 건 보기가 막 다양한 직원들, 뭐 어떤 engineering employee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travel agent 이것도 직원으로 나올 수 있고, marketing representative 마케팅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직원이라는 의미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스키밍 할 때 얘네들이 나오면 그냥 다 한 번에 어떻게 해석해준다? 직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동의어를 알고 있으면 스키밍도 어떻게 돼요? 스키밍도 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배우는 어휘들은 스키밍 할 때도 자주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게 되실 그런 어휘들이고, 들을 때도 자주 들릴 단어들이니까 필수적으로 캡처해 놓으시거나 보시면서 내가 이걸 잘 아는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웹사이트. 보통 웹사이트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죠? 뭐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용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방법을 소개할 때 자주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웹사이트도 온라인에서 자료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인터넷에 자료가 있다라는 뜻이고, 웹페이지나 홈페이지에 자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표현이 자주 연결이 된다라는 거. 아니면 그냥 visit www 들어가세요. 이거는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다? 웹페이지에 정보가 있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회사가 어디냐 혹은 업종이 어디냐 어디서 일하냐 이런 질문에서 우리 마케팅 부서다. 이게 보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마케팅 부서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는 어떤 거에 있어요? 캠페인을 한다, advertisement를 한다, commercial, 광고를 한다. 이런 게 딱 언급이 되면 여기는 이런 키워드들로 우리는 어떤 걸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광고 업종이구나 라는 걸 고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주 연결되어 있는 명사들이니까요. 얘네들도 필수적으로 어떻게 한다? 외워서 가주시면 훨씬 더 시험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파트 1도 그렇지만 파트 3, 4도 포괄적인 명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포괄적인 명사라는 건 좀 개괄적으로 큰 의미의 단어,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해서 보시면 photocopier, printer, water dispenser 이런 것들 뭐예요? 이런 것들 결국 다 기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문에서 이런 걸 듣죠. Oh, the photocopier is broken.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머신이 문제인 거죠. 기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 표현을 빠르게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포괄적인 명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machine이라든지 transportation, document, accommodation facility, 그리고 publication, 뭐 아니면 financial institution, contact detail 이런 포괄적인 명사들은 보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서는 포괄적인 명사들을 눈으로 보게 될 거고요. 들으면서는 어떤 사항들? 좀 디테일한 사항들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호텔에 머물고 있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Accommodation facility, 숙박 시설에 있는 거다라고 고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이 브로셔를 다른 데다 브로셔를 한번 살펴볼게라고 하죠. 여러분 브로셔를 한번 볼게라는 건 이 브로셔는 결국 뭐예요? 출판물이라는 거거든요. 출판물을 보겠다. 퍼블리케이션을 본다. 여기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자주 보게 된다? 이런 포괄적 명사들을 자주 눈앞에서 보게 될 거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어휘들 다 어떻게 해놓는다? 캡처를 해두실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숫자나 시간 혹은 기간 등도 뭐가 될 수 있다? paraphrasing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내가 I've been working here for 10 years. 내가 여기에 10년 동안 일했어. 라는 건 요 10년이 어떻게 재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decade, 10년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재표현이 될 수 있고요. 내가 한 2주 뒤에 뭐 어떤 여행을 갈 거다. I'll go for travel after 2 weeks. 내가 뭐 2주 뒤에 여행을 갈 거다. 그러면 언제 여행 가요? After couple of weeks. 이런 식으로 또 재표현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AM, PM 단위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AM은 어떤 식으로 나오죠? In the morning 이러면 AM 쪽으로 가야 되고 in the afternoon, 뭐 in the evening, at night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PM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AM, PM 간혹 나올 수 있고요. Recently라는 건 최근이라는 소리죠. 자, 이거는 만약 지문에서 뭐 last week 내가 지난주에 뭘 했는데 혹은 a week ago 일주일 전에 이사를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최근에 한 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annual도 마찬가지고요. annual은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yearly, every year 이런 식으로 재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숫자들도 자주 재표현 나오는 것들 위주로 10 years, 뭐 숫자 2가 couple 이렇게 재표현이 되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기반으로 문제풀이에 한번 적용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장소는 financial institution, 이건 뭐예요? 포괄적인 명사죠. 그렇죠? 금융기관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본문에서 나온 내용이 어떻게 financial institution으로 재표현이 됐는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들으면서 바로 체크를 해봅시다. Kevin, how is the new website for our bank coming along? 들었나요? 다시 한번. How is the new website 웹사이트 어때? for our bank coming along? 우리 은행 웹사이트, 새로운 웹사이트 어떻게 되고 있니? 은행이 언급됐죠, 여러분. 은행이라는 건 결국에 뭐죠? Financial institution, 우리 금융기관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Financial institutio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인 명사가 보기에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문제도 가볍게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accommodation facility. 여러분 요거 뭐죠? 숙박시설이죠. 그렇죠? 숙박시설. 자, 그러면 이 숙박시설이 정답인데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이게 숙박시설로 재표현이 됐는지 장소를 한번 구체적으로 잡아볼게요. 갑니다. Minho and Noriko, don't you think it was a great idea to hold the tennis club's charity event at this hotel?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Minho and Noriko, don't you think it was a great idea to hold the tennis club's charity event at this hotel? 자,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들려요? At this hotel, at this hotel. 이 호텔에서 우리 charity 이벤트 여는 거 좋은 생각 같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우리는 호텔이라는 장소가 정확하게 잡히죠. 그럼 이 호텔이 어디로 재표현이 될까요? 보기에 있는 accommodation facility로 재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포괄적인 명사를 보기에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알 수가 있죠. 자, 또 가봅시다. 또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competitor라는 요 키워드가 언급될 겁니다. 그 competitor에 대해서 뭐예요? 언급된 것은 무엇인가? 언급된 특징은 무엇인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재표현이 됐을지 제가 본문을 들려드릴 건데 본문에서도 알 수 있죠. competitor가 언급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One of our competitors has started an online campaign that is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자, 그래서 영국 언니가 나오면서 조금 어려워지죠. 난이도가 조금 이제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뭐는 들려요? One of our competitors competitor는 들리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one of our competitors has started an online campaign that is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자, 우리 컴페티터에 대해서 언급된 것 본문을 한번 들어봅시다. One of our competitors 우리 경쟁사 중에 한 명이 has started an online campaign has started 시작을 했대요. an online campaign을 시작했대요. 여러분, 우리 세부적인 내용에서 캠페인이 나오거나 마케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advertisement가 나오면 이거는 어떤 걸로 재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온라인 마케팅, 우리 마케팅을 했구나. 요 마케팅으로 재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One of our competitors 우리 경쟁사가 has started an online campaign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that is attracting a lot of 자, attention. 그 마케팅은 어떤 마케팅이래요? That is attracting, 끌어모으는 거죠. A lot of attention,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으는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 표현 캠페인을 마케팅으로 잡아줄 수 있겠고요. 자, 또 한 문제 갑니다, 여러분. 파울라 슈워츠라는 사람 이름은 보통 어때요? 질문에서 파울라 슈워츠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 우리 본문에서도 어때요? 파울라 슈워츠는 무조건 이름이 언급되거나 아니면 he나 she로 재표현이 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 정답은 update on order. 그렇죠? 이 사람은 주문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계획한대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듣고 주문을 업데이트한다를 골라줘야 했을까요? 한번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봅시다. Well, she's planning to change the number of t-shirts in her order.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ell, she's planning to change the number of t-shirts in her order. 자, 뭐라 그래요? She's Well, she's planning to change the number of t-shirts. 계획한다는 걸 알 수 있죠. Planning to Planning, planning to change the number of t-shirts planning to change the number of t-shirts. 티셔츠 양을 좀 바꾸고 싶어 한대요. in her order. In her order. 그녀가 주문한 거에서 티셔츠 주문량을 좀 바꾸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주문을 change, 바꾸고 싶어 한다라는 건 뭐예요?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를 바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었죠. 그걸 적용시킨 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 자, 여자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정답은 contact details였습니다. 여자가 요청하는 것은 뭐였어요? 우리 연락처였습니다. 여러분, 연락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명사죠. 연락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메일도 있고요. 전화번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자가 요청하는 거는 연락처인데 그게 어떻게 본문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Okay, but could you send me her phone number? I need to save it to my list of client contacts. 자, 다시 한번 여자가 뭘 요청하죠? But could you send me her phone number? Could you send me her phone number? 나한테 그 전화번호 좀 보내줄 수 있을까? 라고 하죠. phone number.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다 contact detail이 될 수 있을까요? Could you send me her extension number? 내선 번호 좀 보내줄 수 있겠니? Could you send me her email address? 그녀의 이메일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녀의 연락처 세부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폰 넘버도 꼭 contact details로 연결시켜 주실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여자의 제안이 아니라 남자의 제안입니다. 그렇죠? 자, 남자의 제안 정답은 뭐였어요? notify staff member. 스태프 멤버들한테 노티스를 주는 거죠? notify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요? 노티스를 주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한테 알려주는 게 알려줘봐 좀 한번 알려줘라 내가 알려줄까 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왔길래 이게 이렇게 재표현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Absolutely. Would you also like me to inform the editorial staff that you won't be attending Tuesday's meeting? 자, 일단 뭔가 제안을 할 때는 can you, could you, would you 자주 나오죠? Would you also like me to inform the 뭐 해줄까라고 제안하죠? Would you also like me to inform the Would you also like me to inform the Would you also like me to 이 부분? Would you also like me to inform inform 내가 information을 줄까? 누구에게? the editorial staff editorial 스태프들에게 that you won't be attending Tuesday's meeting? 너가 Tuesday's meeting에 참석하지 못할 거라고 내가 inform 정보를 좀 전달해 줄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information을 주는 거 inform, notice를 주는 거 notify 얘네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inform 듣고 notify로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간단한 문제 paraphrasing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남자가 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준비하시고 요거 마지막으로 풀게 되는 아주 간단한 미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가 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까 비슷하게 언급 문제 들어갔었죠? 방에 대한 특징을 남자가 언급을 해줄 겁니다. 들어볼게요. 갑니다. To be honest, I agree. In particular, the tables and chairs in the rooms are a bit old-fashioned. 자, 전체적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됐습니다. To be honest, I agree. In particular, the tables and chairs tables and chairs. tables and chairs tables and chairs가 일단 어디로? furnishings로 재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in the rooms are a bit old-fashioned. 자, 그래서 table and chairs가 어떻대요? 조금 old-fashioned, 좀 복고풍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이 old-fashioned가 어디로 재표현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outdated. 여러분, outdated는 뭐를 생각하면서 외우면 돼요? updated의 반대말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old fashion, 오래됐다, 구식이다라는 게 outdated로 재표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동사 하나가 재표현이 되면 그 부분만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재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주 미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더 가서 심화 문제풀이, 전체적으로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부터 우리 뭐부터 잡아야 돼요? 우리 스키밍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문제는 why calling, 목적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을 묻는 문제고요. 자, learn about menu, 왜 전화한 거예요? 메뉴 때문에 전화를 했다. revise order, 뭐 주문을 revise 하기 위해서, revise 무슨 뜻이죠? 수정하다, 바꾼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confirm 나오네요. 동사 봤던 거. reservation 우리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그리고 ask about fee 물어보기 위해서 비용을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죠. 자, 5번 문제 men say 남자가 언급할 거다. 우리 아까 문제 풀어봤었죠. 뭐에 대해서? banquet이라는 요 특정 세부 키워드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래요. 이렇게 스키밍을 잡아놓으면 남자가 뭐에 대해서 언급할 거다? 이 banquet에 대해서, 연회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부분에서 정답의 단서가 있다라는 걸 뜻하죠. 자, it will be held, 열릴 것이다. in couple of weeks, 2주 뒤에 열릴 것이다. 그리고 promoted on the internet, 어디에서 지금 홍보가 됐다? 인터넷에서. 인터넷이라는 건 웹사이트에서 홍보가 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홍보가 되었다. cater, 너무 많이 나오는 동사이자 이 업종이 많이 나오죠. 케이터링 출장 요리하다 혹은 출장 요리 업계를 뜻하는데 자, it will be catered at no charge, 비용 없이 케이터링이 될 거다. 출장 요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announced last week, 지난주에 공지가 될 거다. 공지가 뭐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마지막 6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Woman offer to do. 여자가, 그렇죠? 여자가 offer, 제안하는 것은. 마지막 문제의 포인트는 여자가 제안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잡아줘야 됩니다. 여자는 내가 주소를 줄게 라고 제안을 하는지, 주소를 제안을 하는지, 아니면 extra dishes, 뭐 pay extra dishes, 뭐 추가로 돈을 내라고 제안을 하는지, 그리고 email a receipt, 이메일을 보내라고 제안을 하는지, 이건 영수증을 보내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compare restaurant price, 이건 뭐 compare price 정도만 잡아주면 되겠죠. 가격 비교를 제안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웃라인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초반에 왜 전화했는지, 남자가 전화한 목적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연회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하고 제안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순차적으로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재표현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ready and 들으면서 정답 체크 가는 거예요.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This is Barry Freeman from Turkish Cafe. 남자가 전화한 목적. I'm calling to adjust an order I'm calling to adjust an order 뭐하러 전화했대요? I'm calling to adjust an order 이 부분이 어떻게 재표현됐을까요? I'm calling to adjust an order adjust an order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재표현이 됐어요? revise an order. 그래서 내가 주문을 뭐 하려고? 수정하려고 전화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m calling to adjust an order adjust an order 이 부분. to adjust an order I recently placed with your company for my restaurant. 자, 해서 내가 주문 사항을 좀 바꾸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저희가 아까 봤었죠. 뭐 update, adjust, revise 다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바꾼다라는 의미, 조정한다라는 의미, 다양한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넘어가서 5번 문제는 뭐였어요? 자, 남자가 뱅크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얘는 무조건 언급이 될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들어볼게요. The confirmation number is 44259. 자, 뭐 예약 번호는, 확인 번호는 이 정도 되는데 Okay. What would you like to change about the order? 자, 남자가 얘기하는 부분에 정답의 단서가 있죠? We're hosting a company banquet 뭐라고 하죠? in 2 weeks. banquet이 언급돼요. Banquet in 2 weeks. banquet in 2 weeks. 숫자도 재표현이 될 수 있죠. 우리가 회사 연회에 company banquet을
in 2 weeks, 2주 뒤에 열 거야 라고 banquet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죠. banquet이 in 2 weeks, 2주 뒤에 열린다는 건 어디로 재표현이 됐다는 거죠? held in couple of weeks. 그렇죠? 2주 뒤에 열리게 될 거다라는 A로 재표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투자 E가 어디로 재표현돼서요? couple, a couple of 여기로 재표현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정답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여러분 엉뚱한 내용이 막 들립니다. And we've got to make a large amount of food. 뭐 음식 많이 만들어야 된다. We're serving vegetable curry. 뭐 카레 어쩌고저쩌고 만든다. 그래서 전혀 여기에는 정답의 단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banquet이 언급된 이 부분을 놓치면 제 표현을 놓치면 막 이상한 커리, 머쉬룸 뭐 이런 것들이 들리게 됩니다. 다 필요 없는 내용이죠. 우리는 banquet이 언급됐던 그 문장 혹은 내가 하나 정도만 더 들어줘도 괜찮아요. 한 문장 정도 더 들어주면 거기에 정답의 단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키워드 근처에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So we'll need 5 more boxes of mushrooms than I originally requested. 자, 우리는 여자가 말할 때까지 대기를 합니다. 여자의 제안은 No problem. 나오네요. 여자가 말하니까 몇 번 시작? 6번 시작. No problem. I can send an updated receipt to the email address you provided us. 뭘 해줄 수 있대요? I can send an updated receipt. I can send an updated receipt. I can send an updated receipt. 내가 뭘 보내줄 수 있어요? updated, 최근 리시트를 보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로? To the email address. To the email address. 내가 이메일로 너한테 보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뭘 해주겠다는 거죠? 보내주겠다, send, email, 이메일을 보내주겠다, 동사, 이메일이라는 동사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제 표현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정답을 C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어 중에서 지금 receipt가 나왔잖아요. receipt는 어떻게 재표현이 많이 되냐면 bill 아니면 invoice 이런 걸로 재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세트만 더 풀어봅시다. 한 세트. 7번, 8번, 9번 한 세트 더 풀어볼 건데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문제점? 문제점 나와요. 문제점은 무슨 문제다? 이건 마치 주제 문제와 비슷해요. 그래서 1번 타자로 많이 등장하는데 문제점도 문제점인데 또 어떤 게 언급돼요? 여자가 언급해준대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말할지에도 귀 기울여 줄 수 있고 어디에서 나오는지 초반 첫 문장 스피드 있게 빠르게 잡아줘야 되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A부터 무슨 문제다? applicant unavailable. 이건 지원자가 지금 올 수 없는 상황. 자, 그리고 프린터. 기계가 고장났대요. 프린터는 좀 디테일한 얘기죠. account inaccessible.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계좌 혹은 계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account는 계좌, 계정 둘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계정을 지금 access할 수 없다, 접속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접속 불가. 오다. 주문이 지금 hold on, 뭐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대기 중이다, 보류 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8번 가볼까요? What does the woman? 자, 여자가 ask to do,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자는 forward를 해달래요. forward some email,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지, attend an interview, 인터뷰를 참석하겠다고 하라고 요청을 하는지, 아니면 print out, print out은 뭐예요? 인쇄하는 거죠. 서류를 인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지, 아니면 contact,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하는지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자, 9번 가봅시다. 9번. What does the man imply? 자, imply가 나오죠. 여러분, 문제 유형 중에 imply가 나오거나 imply about이 잡히거나 아니면 suggested about 요렇게 suggested about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그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문제들은 imply나 suggested about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무슨 문제다? paraphrasing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우리는 암시해 주는 걸 골라야 돼요. document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암시해 주는 거. 여러분, imply라는 동사 자체가 이 자체가 사전적으로는 암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암시해 주는 건 제대로 대놓고 언급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document에서 언급된 것 혹은 암시된 것 넌지듯이 돌려서 말해준 건 이 document가 뭐다? 간단 명료하다. 그리고 contains error, 문제점을 갖고 있다. have been revised, 수정이 되었다. 그리고 hard to understand,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부분이 암시됐는지 imply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paraphrasing이 된다는 뜻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 들으면서 순차적으로 문제점부터 초반 집중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준비하시고 ready, go.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Did you receive the email with the resumes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applicants? 자, 무슨 얘기 꺼내죠? Did you receive the email 이메일 받았어? with the resumes with the resume. 요 이력서 들어간 이메일 받았니?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applicants? We'll be holding interviews starting tomorrow. 아직 뭐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왜냐하면 아직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여자가 말을 할 때 문제점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해야죠. Actually, 여기서 집중. I've been having trouble trouble 끝났죠. 이 문제점 나온 거죠. trouble accessing my company email this morning. 뭐라고 해줘요? Trouble accessing my company email this morning. having trouble에서 problem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바로 인지를 해주시고 뭘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가 있대요? Trouble accessing my company email. accessing my company email. 회사 이메일 접속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여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슨 말이에요? 이메일 접속하는 거. 이메일이라는 건 얘가 계정을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정이 inaccessible, 그렇죠? 들어갈 수 없었다. 여기를 정답으로 연결을 해주셨어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자가 말하는 그 부분에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할 수 있었다?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메일이 account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 표현을 잡아줄 수 있었어야 됐죠? We'll be holding interviews. I've been having trouble accessing my company email this morning. 여기서 체크해 주시고, 그렇죠? So I haven't had a chance to review them yet. 내가 이메일 계정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리뷰,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 8번으로 넘어가서 여자가 이렇게 좀 해줄래 하고 부탁하는 거 ask to do. Could you print them out for me? 여기죠. 어떻게 제 표현됐죠? Could you print them out for me? 요청하는데 제 표현이 없었죠. Could you print them out for me? 그냥 들리는 대로 정답 어디로? C로 연결을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죠? 바로 들리는 대로 이렇게 고르는 이런 문제들도 파트 3, 4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9번 문제 같이 뭐가 들어간 거? imply라는 동사가 들어간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대놓고 이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을 거예요. 들어봅시다. Sure. I'll do that right now 남자가 말을 하죠. so that you can take a look at the document. document 언급해주니까 일단 키워드 들렸으니까 집중해 주시고 Look at the document. document They shouldn't take too long to read. 뭐래요? They shouldn't take too long to read. 여기서 they라는 건 They shouldn't take too long to read. 남자가 초반에 언급했던 document를 의미하죠. 이 document가 they예요. they가 어떻대요? They shouldn't take too long to read. 무슨 말이죠? 그 document, 그러니까 그 이력서들은, documents들은 They shouldn't take too long to read. they shouldn't take too long to read. 읽는데 shouldn't take too long.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읽는데 오래 안 걸린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그런 서류들이다라는 걸 암시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암시 문제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제 표현이 될 걸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패러프레이징을 바로바로 잡는다 아니면 바로바로 그냥 보기에 보인다 이게 패러프레이징이 된 게 보인다 그러면 잡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 잡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얘를 버릴 건지 살릴 건지를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랑 파트 3 그리고 파트 4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자주 나오는 패러프레이징, 전통적으로 나왔던 패러프레이징, 주의해야 되는 패러프레이징 어휘들을 좀 살펴보면서 문제풀이까지 적용을 해보셨는데요.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파트 3, 4는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문제들도 있고 안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고득점을 향해 가시고 싶다면 패러프레이징 어휘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탑재시키고 있으셔야만 빠르게 정답을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실 수 있겠죠. 이 점 잘 기억하시고 우리 토익을 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